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주요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묵값의 하락에 생산비 보장마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당진수청 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당진 시내 원룸이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입동을 앞둔 시민들은 겨울 준비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과 새마을운동 당진시지회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39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홍성군이 소외된 여성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9회 홍성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남도가 광역 상수도 직접 공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진시의 성문 부두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묵값이 폭락하고 있어 생산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데요. 생업인 농작물이 이런 상태다 보니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화면에서 보도해드립니다.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의 한 농가. 이곳 금천리는 봄에 감자를 심었다가 8월에 수확하고 그 자리에 무와 배추를 심어 11월경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를 심고 있는 무산지. 그러나 무값은 15년째 정체되고 있습니다. 몇 년간 계속되는 가격 폭락에 농민들은 소득이란 걸 이제 포기한 상태. 수년째 무값이 하락하고 있어 생산비 보장마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작년 무값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990제곱미터당 종잣값만 해도 25만 원이 나오는데 무값은 2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종잣값도 못 건진 셈. 무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 올해는 그나마 가격이 오를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어긋났습니다. 실제 무 수확할 시기가 되니 무값이 70만 원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는 990제곱미터당 종잣값만 25만 원과 그 외 인건비와 기계, 농약 비료 등 자재비가 들어가고 나면 70만 원으론 생산비 단가를 겨우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값은 50만 원을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건비와 자재비는 더 오르고 있습니다. 15년 전 인건비가 2만 5천 원 정도였는데 현재 인건비는 5에서 6만 원대. 10년 전에 비해 200% 증가한 셈입니다. 기계와 농약, 비료 등 자재값도 오른 것은 당연합니다. 소득은 올라가지 않는데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진시에는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급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조례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생산비 지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밭대기를 못하고 출하 시기를 놓친 무들은 결국 더 싼 값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판매하지 못하면 무가 얼어서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농민들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한중 FTA로 가격 폭락의 위협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수청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신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청 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앞으로 실시 설계와 시공사 선정 등 수청 이지구 개발 방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청 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됐습니다. 이를 위해 당진시는 개발 계획안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 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이제 위원회 심의 조건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것이 적정할 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해서 승인 고시가 난 뒤에 향후에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시행자 지정, 그 이후에 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행자와 관련해서는 충남개발공사하고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과정이고, 충남개발공사가 시행자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실시 계획을 별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청사 동부대로 건너편 47만 8,224제곱미터 부지에 약 3,500세대를 수용하는 규모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과 공원 등이 들어설 계획인 수청 2지구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년 이내로 사업을 수립해야 하는 이 수청 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하루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당진 시내 원룸이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대로라면 앞으로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당진 시내 일대에는 원룸 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룸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공터였던 우두동. 지금은 그야말로 원룸 숲이 됐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원룸 건축붐 때문입니다. 정부의 건축 기준 완화와 저리의 자금 지원에 힘입어 원룸 공급량은 해마다 폭발적인 증가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진시에 따르면 최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원룸 건축 허가 건수는 모두 211건, 가구 수 2,469세대에 이르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159건으로 재작년에 비해 작년 원룸 주택 허가 건수는 50건가량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데 있습니다. 신축 건물에 한해서는 요즘에는 그 명절 끝나고 임대 수요가 좀 적으세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명절 전만 해도 되게 활발해서 그 한 건물 채우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달에서 많게는 한 달 반 정도 소요가 됐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내도 그렇고 이쪽 우도동도 그렇고 공실률은 뭐 시내나 우도동에 비슷하죠. 현재 공실률은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공급은 늘고 수요는 제자리 걸음인 상황. 반짝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원룸 건물의 매매도 끊겼습니다. 한편 성급한 정부 정책이 불러온 반짝 원룸 붐이 새로운 도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음력 9월 15일 바로 입동입니다. 올해는 초겨울엔 포근하다가 뒤늦게 본격적인 한파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겨울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오다솜 기자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북서태평양에 고기압의 세력이 남아 작년보다 한파가 늦게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다행히 이른 한파는 없다고 하지만 당장 늦가을 추위에 겨울 상품 수요가 늘면서 유통업체들도 월동 상품 판촉에 들어갔습니다. 털모자에 털목도리, 롱부츠까지 대형마트의 마네킹들이 일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볍고 따뜻한 패딩 점퍼는 매장 전면에 나섰고 두툼하고 푹신한 겨울 이불을 찾는 손님도 늘었습니다. 전기 히터와 온풍기 등 가정용품 매장엔 다양한 난방 제품이 손님 맞이에 나섰고 온수매트와 전기매트도 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용품 판매는 이달 들어 지난달보다 2.4배 늘었습니다. 겨울철 대표 간식 호빵도 두세 배나 많이 팔려나가고 이른 추위에 월동 준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예년보다 저희가 일주일 빨리 호빵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불황에 찬바람 불던 유통가는 뚝 떨어진 기온으로 모처럼 만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나눔과 봉사, 배려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새마을운동 당진시지회가 김홍장 당진시장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날 김 시장은 민선 6기 시정 운영에 대해 설명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새마을운동 당진시지회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민선 6기 들어 새마을 지회와 처음 갖는 자리에서 김 시장은 시장 운영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각 읍면동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이 김 시장에게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편 새마을운동 당진시지회는 새마을운동 종주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새마을운동의 발자취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계승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39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념 행사에서는 국가 안보를 주제로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신지 기자입니다. 당진시는 민방위대 창설 제39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당진 관내 기관과 단체장, 당진 지역 민방위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민방위대원 신조 낭독과 민방위 유공자 표창, 민방위대 창설 기념사, 안보 특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진행된 표창 수여회에서는 당진시청 민방위팀에 근무하는 강보기 주무관이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모두 7명의 유공표창을 받았으며 김광일 재향군인의 초빙 강사가 국가 안보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민방위대는 1975년 7월 25일에 개정된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 같은 해 9월 22일에 발족됐으며 당시에는 2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성이 참가했으나 2007년부터 40세까지로 변경돼 여성도 본인이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지난 4일 홍성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소외된 여성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보도해드립니다. 홍성군은 11월 4일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제9회 홍성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홍성군 생활체육회가 주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생활체육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여성의 사회 참여 의식을 높이고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11개 단체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훌라후프와 단체 제기차기, 단체 줄넘기와 2인 3각 경기 등의 체육 행사를 통해 실력을 겨루고 장기 자랑으로 흥겨움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김석환 홍성군수는 이번 대회는 어머니들이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해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여성들의 화합과 결속을 통해 활기찬 사회 구현에 그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충남 지역 14개 마을에 오는 2016년까지 광역 상수도가 공급됩니다. 보도에 오다순 기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충남 지역 14개 마을에 수돗물을 직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곳은 천안시와 당진시, 홍성군 등의 14개 마을입니다. 지난 4일 수자원공사와 충남도는 물소외 지역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서 수자원공사는 물소외 지역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을 통해 주민들이 양질의 수돗물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충남도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과 함께 기초단체 간의 업무 조정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에는 오는 2016년까지 소요 사업비 약 93억 원을 공동 투입해 36km의 상수도 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업이 완료되면 충남 지역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0.6% 향상됩니다. 당진시가 성문부두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는 성문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와 이 환황해권 전진물류기지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서라도 성문부두가 절대적으로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진시의 기업 유치와 성문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의 기폭제인 성문부두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성문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와 환황해권 전진 물류기지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서라도 성문부두가 절대적으로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문지구 신항만 개발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는 수정계획이 가능한 2016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성문지구 신항만 개발이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부두 개발과 진입 항로 건설과 한계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이파도 주항로에서부터 성문 부두까지 약 10km의 항로가 건설되고 성문 방조제 전면과 성문지구 신항만 예정지 전면이 한계 확장될 예정입니다. 또한 3만에서 5만 톤급을 수용할 수 있는 내선석 부두 개발과 향후 5만 톤급을 수용할 수 있는 내선석의 부두 개발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충남도 항만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됐고
당진시 항만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앞으로는 물동량 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완료해 기본 계획 반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오늘의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서산 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일 서산시에 따르면 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65,054 TEU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목표로 잡았던 65,000 TEU를 조기에 달성한 것은 물론 지난해 전체 물동량 63,739 TEU보다 2% 늘어난 수치입니다. 물동량 증가의 배경으로는 항만 활성화를 위해 서산시와 대산 지방해양한망청에 다각적인 노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시는 선사 화주 초청 설명회 등의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대산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홍성군은 민선 6기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제6기 홍성군 군정자문단 위촉과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제6기 군정자문단은 일반 행정과 문화관광, 보건복지와 농산경제 등 5개 분야 3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제6기 군정자문단은 오는 2016년 10월 31일까지 군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의견 제시와 자문을 통해 홍성 군정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산군 신암 농공단지 입주 기업인 주식회사 이글벳이 EU GMP 공장 준공식을 갖고 이달 중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EU GMP 공장은 이글벳이 동물약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1,600평 규모의 주사제동과 1,000평 규모의 고영제와 외동액제동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동물약품 전문 농공단지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던 예산군은 이번 공장 준공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과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수능 전후로 음주와 흡연 등 청소년 비행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11월 3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경찰서는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집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4일 제224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도교육청에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안전취약 요소에 대한 학교 현장 점검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비상구를 주제로 실시했으며 생명의 문 비상구라는 전단지 배포와 함께 비상구의 장애물 방치와 폐쇄 등에 대한 주의사항 등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새로 제작한 안전 스티커 부착과 함께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비상구를 중심으로 안전 취약 요소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당진 지역은 아침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이 낄 전망인데요. 그래도 화창한 날씨 보여서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빛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 당진 지역 최저기온 5도까지 떨어지다가 최고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세종 지역 아침 최저기온 1도, 낮 최고기온 17도 예상되고요. 청양 지역 최저기온 0도,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공주 지역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일부 내륙에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개가 끼는 곳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